정치카페 테라스. 네, 안녕하세요. 정치카페 테라스지기 이정미입니다. 벌써 6번째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입니다. 오늘도 제 짝꿍 박홍순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추우시죠? 네. 네, 노구에 어디 아프신 데는 없는지. 근데 노구가요. 네. 그 구자가 개구자인가요? 늙은 개라는 뜻인가요? 저는 늙은 개는 아니고요. 뛰는 개입니다. 삽살개를 닮으셨네? 아니요, 네. 뛰는 개고 아직은 이팔 청춘으로 팔팔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곳 여의도 국회에서는 370조에 달하는 우리 국민 1년 예산안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자기 지역구 챙기는 쪽지 예산, 대통령 형님 예산, 짜고 치는 호텔 예산, 심지어 디지털 시대 카톡 예산이란 말까지 나오면서 마구 예산 증액하는 일들이 벌어져 왔습니다. 없는 자식부터 챙겨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라지요. 그러나 국민을 보살필 나라 살림은 여전히 빽 있고 줄 있는 사람들 더 챙겨주는 이권 다툼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예산,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약자들을 위한 예산, 서민들 챙기는 쪽지 좀 날려주세요. 예, 정치카페 테라스 6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테라스 듣는 청취자분들께는 청춘 시절의 추억이 마구 솟구치는 노래일 텐데요. 얼마 전이죠. 음악하는 신대철 씨가 요사이 다방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뛰는 개가 행복하다라는 책을 내시고 바른음원 협동조합 이사장까지 맡으셨죠. 기타리스트 신대철, 요즘 왜 바쁜가? 요즘 한국 락의 레전드 신하이 신대철 씨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네. 책 제목이 뛰는 개가 행복하다고 했는데 네. 뛰는 개가 본인이신가요? 어떤가요? 이 책의 저일 제목의 수도 의미는? 있고요. 예.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이제 연주곡 제목이거든요. 네네. 제가 예전에 그 조금 큰 개를 한번 키운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워낙 커서 이게 낮에 이렇게 산책 이렇게 시키고 그러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주로 이제 새벽에 이제 끌고 나가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이제 망원동 쪽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한강변에 나가서 새벽에 이제 사람들 없으니까 이제 그 목줄을 이제 풀어서 놔둬요. 그러면 이 친구가 진짜 미친 듯이 뛰죠. 네. 그 모습을 보고 와, 걔는 뛸 때 가장 행복하구나. 이제 그런 걸 느껴가지고 이제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곡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 연주곡을 이제 신하위 9집 앨범에 이제 수록이 돼 있는데요. 이번에 책 쓰면서 이제 보통 책은 제목은 저 출판사에서 주로 네. 정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뽑아 오셨더라고요. 한 10개 정도 뽑았는데 아직 그 제목이 제일 저도 마음에 들었고 네. 출판사 쪽에서도 그게 좋은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타쌍피시네요. 책도 광고하시면서 음악도 선전할 수 있는. 예전에 그 TV에 김도균 기타 치신 김도균 씨랑 또 부활의 김태현 씨랑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셔가지고 네네네. 같이 연주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TV 적 보다가 있죠. 공목이 뛰는 개가 행복하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냐? 그거 제목이야. 그거 연주하셨던 거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찾아서 들어봤더니 9집에 틀려 있는 연주곡이더라고요. 뭐 뛰는 개 정도가 아니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기타가 거의 질주하는 방방. 네, 방방 날리는. 뛰는 개입니다. 그래서 그 들으시면 음악을 들으시면 이 개는 목줄이 없구나. 그런 거 확실히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목줄도 없고 성대 제거 수술도 안 한 자연의 살아있는 개다. 이 네. 느낌이 노래에서 그냥 묻어나더라고요. 네. 아니 얼마 전에 그 모 팟캐스트에 출연을 하셔서 네. 음주 방송으로 한 3시간 동안 이제 신하이의 삶의 이력을 쭉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프로그램 제가 잘 들어봤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고품격 방송답게 정치 테라스의 수준에 맞춰서 격이 다른 네, 것 같아요. 좀 격을 갖춰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커피에 합니다. 소주라도 좀 섞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방송 후 음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신대철 씨에게 OX 퀴즈를 내는 것으로 일단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OX 퀴즈요? 네. 뭐 어려운 건가요? 네.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X. 거기서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신대철은 이 시대의 최고의 락 기타리스트이다. OX.
세모하면 안 되나요? 세모.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중간이 없습니다. X하기는 자존심 상하고. 좀, 일단 O 해보겠습니다. 막 바깥에서 당연히 오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 보십시오. 저 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오라고 답을 하셨는데, 신대철 씨의 그 해답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 저야 어떻게? 워낙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감이 없어요. 저의 어떻게 보면은 우상인데 음악 중에서도 또 악기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게 기타고 네. 또 세계 연주자 아니, 중에서도 못 하시는 게 없어요. 그림도 잘하시고. 원래 제가 좋아하시던 사람들의 곡들을 또 많이 연주하셔가지고 뭐 지미 페이지도 그렇고 에릭 클림튼도 그렇고 게리 무어도 그렇고 워낙 그 연주 분야에선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이 아닐까. 네. 특히 그 초기 이제 20, 30대보다 전 요즘에 와서 우리 신대철 선생의 기타 그 브루스가 그냥 가득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그 신대철 씨 뛰는 게가 행복하다 책을 다 읽다 보니까 맨 뒤에 신하의 계보도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이게 꼭 책을 한번 사보시고 이 계보도를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갑자기 제가 고3 때 무슨 국사 배울 때 우리나라 역사 연보를 보는 듯한 그러면서 거기에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아티스트들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신하이가 이제 우리 한 세대의 어떤 음악적인 어떤 역사 이것을 이제 이루었던 그룹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는데요. 우리 신대철 씨에게 신하이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얘기부터 좀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글쎄요. 그게 굉장히 그 때와 장소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격전 높은 고품격 방송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하위라는 그룹 밴드는 사실 저의 인생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냥 내면 세계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저의 분신 아니면 신하위 때문에 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저 때문에 신하위가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뭐 저의 인생과 같이 했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30년 가까이 이 그룹을 지금 거의 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원래 한 그룹이 이제 부침이 있고 어떤 때는 해산이 됐다가 다시 뭐 다른 그룹으로 결성이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신하위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신하위잖아요. 근데 중간에 뭐 많이 좀 뭐 쉬는 기간도 있었고요. 좀 어려움도 있었고 뭐 쉴 때도 있었고 사실은 뭐 화려했던 기억보다는요. 좀 어려웠던 기억이 더 많아요. 사실은요.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면 지금도 어려워요. 할 말이 없게 만드시네요. 옛말에요. 천리를 달린 말에게는 여물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예술가가 진짜 작품이 나오려면 약간 배가 너무 고프고. 아이 그래도 그럴 때도 적당히 있어요. 고파야지. 너무 오래 고프잖아.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약간 잘 이렇게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신하이 신대철이 배가 고픈 음악을 하나. 우리한테는 항상 신하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것으로 다가와 있는데. 글쎄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음악을 해오면서 사실은 이렇게 주류에 편입되지 않기 위해서 음악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신하위라는 밴드를 고수했었고 신하위가 표현하는 음악들이 그렇게 물론 뭐 대중성 있는 노래들도 간혹 있었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은 음악들이 대부분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전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왜 돈 들여서 왜 안 팔리는 음악을 만들어? 그래서 아니 그거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그냥 표현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꼭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내가 만족해야지만이 뭐 해야 되는 또 그런 음악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게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뭐 남들은 뭐 이 음악에 대해서 잘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더 이렇게 만족감을 얻게 되고 뭐 어떤 그런 자존감을 얻게 되고 하는 그걸로 행복감을 느낀다라면 뭐 그런 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총량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배고픔으로 겪는 고통의 양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함으로써 얻는 행복의 양이 그게 더 큰 거죠. 더 네, 크다. 네. 예. 굳이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락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음악 세계를 계속 펼쳐 나가는데 신대철 씨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 뭐 음악가라든가 제일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신 분은 저희 아버님이시죠. 아, 아버지가 가장 큰 영향을 이제 저한테 주셨고요. 그렇죠. 현재 신대철은 신중현을 뛰어넘고 있다? 아니다. 그거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에서 그러신가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활동했던 시기는 정말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기도 했고 또 하여간 뭐 지금하고는 좀 달랐던 시대죠.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정보가 굉장히 흘러 넘치는 뭐 세계적인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뭔가 어떤 음악이 나왔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러지 못했던 시대였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닫혀 있던 어떤 그런 시대였는데 그렇게 좀 진보적인 음악을 했었고 또 그 음악들이 후세대 음악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그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는데 그런 걸 해내셨다라는 걸 보면은 저는 아직 멀었죠. 뭐. 네. 저는 책을 읽다가 그런 생각은 신지현 선생님 음악을 듣다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역시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러신지 직접 이제 그 신대철 선생이 연주를 아버님 음악을 연주하다가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걸 했는가. 보통 이제 음악이 뭐 네 박자나 뭐 네 마디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데 이건 묘하게도 뭐 6, 7 여기 가서 끊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실험적인 요소들이 그 음악 내적인 부분에 참 많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들어보니까 정말 새로운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시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실제 그 이후에 음악에 많이 영향을 미쳤나요? 사실 이제 직접 연주해보지 못하면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냥 느끼는 거 하고 직접 이제 그 음악 세계에 들어가서 그 음악을 연주를 해보고 또는 어떤 해석을 해보고 하면은 좀 굉장히 또 다른 느낌을 받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좀 이게 보통 음악이 아니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예. 뭐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아버님 음악 중에 최고의 곡을 얘기를 하라면 뭐 많은 곡들이 있는데요. 뭐 이를테면 뭐 아름다운 강산이라든지 봄비, 님은 먼 곳에 뭐 등등 많은 곡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좋아하는 곡이 미인이에요. 네. 마치 금지곡. 금지곡의 상징. 한때 네. 그랬었죠. 그 미인이라는 곡을 들어보면은 미니멀리즘의 어떤 그 자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예전 조선 백자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게 다 삭제되고 다 뭐 가장 필요한 것만 딱 있는 정말 어떤 그런 느낌. 사실은 음악에다 뭔가 자꾸 더하는 건 쉽거든요. 네. 더하는 건 쉬운데 걷어내는 건 참 어려운 그렇겠죠. 일이거든요. 네. 근데 정말 딱 뭐랄까 좀 어쩌면 그렇게 정말 이렇게 미니멀하게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이거는 그냥 음악을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음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지금 뭐 신화위에서 굉장히 많은 보컬들이 신화위를 거쳐갔잖아요. 저희들이 알만한 분들이 이제 많이 신화위를 거쳐갔는데 신화위 활동을 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신대철이 바라는 신화위 색깔에 가장 이렇게 맞는 보컬이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신화위를 이제 거쳐 가셨는데 다 그분들마다
그 시대에 가장 적합했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이제 시나위 처음 앨범 만들었을 때 이제 보컬 하셨던 분이 임재범 씨인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행운하죠.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음악을 앨범을 만들고 했었다라는 게 굉장히 행운이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이제 김종서 씨도 계셨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계셨죠. 뭐 최근 또 김바다 씨도 있었고 등등의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다들 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누가 가장 추구한 색깔에 가장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좀 어렵고요. 그 시대 그 사람 필요한 사람이 딱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아버님 노래 중에서는 미인을 최고의 곡으로 친다면 정작 본인이 만드신 노래들 중에서는 나는 이 노래가 제일 애착이 가고 가장 명곡이라고 생각된다는 걸 하나를 꼽자면 부끄럽습니다. 그런 곡이 나오겠죠. 이제. 아직 없다는? 저는 묘하게도 아직도 크게 라디오를 켜고가 저도.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 경험이 너무 강렬해요. 저는 대중음악,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혁명을 첫 번째 겪은 게 중학교 때 산울림 학교 등교하는데 갑자기 그게 아침에 라디오에서 많이 나왔어요. 아니벌써가. 아 그거 들으면서 그 이전의 음악과는 전혀 다른 어떤 느낌, 그러니까 형식이 굉장히 자유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가사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두 번째 혁명은 감옥에서 겪었어요. 86년인데 그때 이제 감옥 안에 있을 텐데 감옥에서도 음악을 들려주나? 아 하루에 한 번 1시간 정도 라디오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이렇게 녹음한 거를 들려줘요. 저녁 때. 근데 거기서 크게 라디오를 켜고 나오는 거예요. 아, 시대적으로도 암울했지만 전두환 정권이 가장 극악했던 시기였고 거기에다가 감옥이라는 조건이 온갖 억압과 이렇게 눌려있는 그렇죠. 조건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뻥 뚫어주는 거예요. 크게 라디오를 켜고가. 아니, 시대적으로도 개인적 상황으로도. 맞아요. 그리고 임재범 씨 얘기를 했지만 전 우리나라 가수에서 그런 목소리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때까지 없던,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의 헤비메탈에서나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음악이 들린 거고. 사실 이제 그 시대는 뭐 네. 박사님은 감옥에 계셨지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다 감옥으로 여겨졌던 시대였잖아요. 뭔가 네. 이렇게 깝깝하고 그럴 때 이 노래가 주는 어떤 쾌감 같은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네.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음악들이 더 세련된 그 연주나 이런 맛이 있을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워낙 강렬해서 그런지 여전히 지금 와서도 크게 라디오를 켜고만 들으면은 가슴이 막 심장 박동수가 더 빨라지고 뭔가 힘이 나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 노래를 만드실 때 뭐 어떤 노래 곡을 그 노래 가사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조금 이렇게 생각하셨던 포인트가 있으셨다면 어떤 거였어요? 글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가사의 사전 심의가 네. 있던 시대였거든요. 저희가 음반을 만든다 그럴 때 이제 사전에 가사를 다 적어서 제출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와요. 이제 뭐 어떤 건 된다, 빨간 된다. 줄 딱 거놓고 이건 뭐 때문에 안 된다느니 뭐 하면서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하고 다시 또 써야 되죠. 유일하게 그게 없었던 곡이 크게 라디오를 켜고 했어요. 아, 혹시 생각나는 빠꾸 당했던 가사말이 있다면 노랫말. 아니 뭐 잘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뭐 그냥 좀 상식적으로 이게 왜 안 되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긴 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도 안 되는. 네. 아, 그건 뭐. 야해서. 사실은 아니벌써도 그 시중에서는 야하게 유통이 됐었어요. 예. 아니벌써에서 아침이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게 분위기에서 아니벌떡으로 유통이 됐었고. 아니 원래 그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는 네. 대통령이 뭐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것 때문에 저기 심의에 걸린 거 아니야? 아, 야해서가 중의적이었어요. 아니고. 성적인 모드와 나는- 정치적인 모드가 같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나는 그 장기 집권을 겨냥한 노래인 줄 알았죠. 아, 그때 얘기 듣기로 제일 황당했던 게 그 양희은 씨가 하도 빠꿀 당하니까 이제 좀 나도 먹고 살자 그래가지고
아주 잔잔한 곡을 불렀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그것도 빠꾸당했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빠꾸냐 그랬더니 너무 부정적이다.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그러게. 예전에는요 그 가사뿐만 아니라 창법도 심의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곡은 창법 불량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도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사례도 있었죠. 그 창법 불량. 김추자 씨가 그래가지고 또 많이 걸렸다면서요. 창법 불량으로. 퇴폐적이다. 창법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군가를 부르거나 건전가요만 부르고. 그러니까 크게 라디오를 켜고를 이렇게 작사를 하실 때 그 크게 라디오를 켠다는 거에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게요. 새가 되어 난리처럼. 다 듣는 사람은 그러고 들었어요. 크게 라디오를 켠다는 거를. 뭐 하여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고 뭐 그런 정도가 가장 뭐 최적화된 어떤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책 읽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어요. 몇 해 전에 서울대 특강을 가셨는데 서울대 학생들이 그랬대나 봐요. 신화의 옛날 노래들은 저항이 없다. 락이 저항이라 그래놓고 자기들 노래에는 왜 저항이 없냐. 그랬더니 신대 선생님이 니네가 50대 해봤어? 니네가 50대 앨범 내봤어? 그러니까 아니 자유라 이제 곧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국제 정보에서 돌아가니까. 근데 사실 그게 말씀하신 바가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자유라는 게 시대와 무관한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토록 엄혹했던 시대에는 크게 라디오를 켜고가 자유고 새가 되어 난다라는 게 곧 자유의 다른 이름이고 마치 예전에 그 조봉암 선생이 평화통일로 거의 사실상 사형당했잖아요. 지금이야 평화통일 뭐 누구나 초등학생도 말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시대에는 평화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반국가적인 구호일 수도 있었던 시대였으니까 그 시대적 조건에서 새가 되어 날고 크게 라디오를 트는 거는 저항이고 자유의 내용을 담은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이제 수많은 보컬들이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들이 신화위를 이제 거쳐 갔는데 그 요 근래 이 책에서 이제 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나 이야기들도 있었고 얼마 전 팟캐스트에서 또 지금 쪼신다. 2차 폭탄까지 이제 맞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이 이후에 뭐 지금 관계나 이런 것들은 뭐 좀 괜찮으세요? 서태지 씨 쪽하고는 좀 어떠십니까? 사실은 서태지 씨는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아티스트인 건 맞아요. 네. 네, 그거는 저 인정하고요. 제가 책에도 뭐 보셨지만은 사실은 반은 칭찬이고 네. 반은 디스예요. 네. 근데 디스했던 부분만 이렇게 부각돼서 얘기가 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뭐 미워하거나 특별히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물어보길래 그냥 대답한 거밖에 없거든요. 할 말은 하는 것이 락의 정신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걸 뭐 이렇게 물론 이렇게 뺑 돌아갈 수도 있죠. 뭐 좀 이렇게 좀 미화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뭐 사실 있는 그대로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목적했던 그대로 그냥 얘기했던 것뿐인데 조금 이제 사실은 서태지 팬의 입장에서는 그 한 20여 년간의 그 진짜 그와 같이 했던 세월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싶은 생각은 초도 없고요. 네. 굉장히 존중하고 있고, 근데 단지 그냥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단지 그것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팬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는 뭐 그런 문화가 좀 잘 정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참, 말을 하면 할수록 아니 바깥에서 그만하라고 지금 사인왔어요. 우리는 고품격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도 댓글 많이 달리면 좋지 않나요, 혹시? 오늘로 마지막 방송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 탑밴드에 또 출연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신대철 씨 음악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아니었던 건데
공중파에서 실제로 음악을 보여주시거나 방송에 출연하시거나 이런 계획들은 아직 없으신지 많은 팬들이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불러주면 나가죠. 불러주지도 않아서 사실 그렇게 출연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가 많이 없죠 락 밴드들은.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제 IMF 이후 이전과 이후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 음악계가.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에 자세히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뭐 밴드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 음악들이 많이 소개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거든요. 네. IMF 이후에 달라진 게 뭐냐면 제작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밴드들을 안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밴드를 부르면은 악기 세팅해야 되죠. 음향도 세팅해야 되죠. 이게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냥 CD 한 장 달랑 들고 와서 하는 그냥 그런 가수들만 채워. 뭐 이런 뭐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방송에서 이제 그런 장르 음악들이 조금씩 이제 좀 멀어지게 되면서 사실 그런 영향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어요. 조금씩 그 공중파에서 음악 방송을 다변화 전략을 몇 개를 좀 시도해 보다가 중도에 하차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꽤 있었잖아요. 뭐 상업 방송들이 사실 이제 광고로 먹고 사니까요. 이제 사실은 이제 처음에 뭐 그런 약간 전문 음악들을 소개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당연히 시청률이 좀 떨어지겠죠. 네. 근데 그게 계속 해를 거듭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그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 챙겨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방송이 꼭 무슨 이윤만 추구해야 되는 집단이 아니라 그렇게 문화적인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리드해 나가야 되는 그런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일단은 손해 보더라도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이렇게 투자도 좀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문화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연륜이 있고 연주 경력이 많고 자기 그 곡들도 많은 사람들이어야 주로 순회 공연에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도 팬층도 넓고. 그건 일본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밴드가 나오면 처음에 뭐 몇 년 동안은 몇 석 보통 그러다가 일정하게 이제 급이 되면은 그다음에 한 200석 네. 이렇게 해서 점점 경력이 쌓이면서 팬층이 넓어지고 그게 이제 쭉 가는 방식인데 우린 뭐 기획사에서 내면 하루아침에 그냥 별이 돼가지고 떠서 그냥 휩쓸어 버리니까 그런 문화 차이는 어떤 건가요? 시스템의 차이인가요? 아니면은 우리 의식의 차이인가요? 시스템의 차이가 크죠, 사실은요. 예. 어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 바른음악 협동조합이라는 걸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하게 된 계기도 사실 그런 모습.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우리나라 이제 음악 씬 자체가 굉장히 편중돼 있고 한 그런 것들 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좀 대안을 제시해보자라고 이제 했던 건데 지금의 이제 아이돌 스타들이 지금 생겨났던 거는 사실은 국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류 K-팝이 굉장히 열풍이 있잖아요. 근데 그 K-팝이 사실은 생겨나게 된 계기는 국내에서 사실 음원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눈을 해외로 돌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소위 이제 순위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방송에. 그거 보시면 아마 보신 적 있으시면 아실 텐데 거의 99%가 아이돌들만 그렇죠. 나와요. 네. 근데 그 프로그램이 해외 한류 방송에 송출이 되는 음악 프로그램이 딱 그런 류의 음악만 있어. 순위 프로그램이 거기 딱 들어가거든요. 해외 한류 팬들은 그것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팬덤이 생기는 사람들은 아이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만 계속 이 한국 음악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그러면 다른 음악 하는 사람들은 그럼 뭐 먹고 살라는 얘기냐? 진짜 좀 그런 문제의식도 좀 제가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걸 좀 과감하게 좀 깰 수 있는 깬다기보다도 뭐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뭐 전문 장르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해외에 좀 소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안타깝긴 해요. 그
은퇴 전에 이제 에릭 크립톤 공연을 이제 우리나라 이제 내한 공연 와서 갔는데 온 사람들의 나이대가 전부 다 좀 우중충한 나이대예요. 최근에 모르는 거지 뭐. 네, 최근에 그 셰어인가 어떤 그 여자 가수 공연하는 걸 동영상으로 봤는데 그 분이 70인가. 셰어. 예. 예. 근데 진짜 막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앞에서 무슨 어디 운동장에서 하는지. 근데 그 자리를 가득 메우고 막 춤추고 이런 사람들이 다 10대, 20대예요. 가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야 부럽다. 아니, 나이 60, 70이 돼서도 현역에서 저렇게 뛰고 젊은 사람과 호흡할 수 있는 그 문화나 그 사회 분위기가 정말 부럽더라고요. 아니 그게 단순히 다른 장르뿐만 아니라 아이돌들도 똑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무슨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애프터스쿨에 누가 나왔어요. 근데 25이 넘었는데 이미 퇴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1년에 뭐 몇 그룹씩이 세대 교체가 계속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도 뭔가 음악이 그러니까 소모품으로 그냥 취급되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지금 이제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돼버렸죠. 예. 지금 이제 예전에는 음악을 소장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LP들 모아가지고 그렇죠. 뭐 방 그게 한켠에 자부심이었죠. 내가 네. 몇 장 모았는가. 그 책장 같은 데 이렇게 꼽아놓고 또 CD도 이렇게 진열해 놓고 했던 음악을 이렇게 소장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소장을 하지 않죠. 이제 지금 다 소비하고 네. 그냥 인스턴트 식품 같이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사용해 버리고 사용하고 버리는 것 같이 지금 그렇게 돼 버렸죠. 네. 이제 그거를 좀 바꾸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렇게 예전 같이 어떤 그 뭐 이렇게 소장 그런 식으로 이제 소장을 못 한다면은 음악을 듣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소장할 수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플랫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네. 상당히 어려운 일이네요. 이게. 아 그래서 얘기가 네. 좀 그쪽 방향으로 좀 나온 김에 어쨌든 지금 그 바른 음원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정말 신대철과 이사장 이 두 개는 참 안 어울린다.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두 번째 OX 퀴즈. 이사장 신대철은 사업가로서도 성공할 것이다. OX. 아 글쎄요. 자 저 팬들이 또 바깥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네,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그 많은 청취자분들이 뭐 이게 무슨 소리야 할 것 같아요. 바른 음원 협동조합 뭐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뭐 방금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예전에 이제 음악을 소장하던 시대에서 네. 지금 그냥 소비하는 시대로 이제 그렇게 바뀌어 버렸는데 이제 그렇게 만든 원인이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또 이제 IMF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IMF 이전에는 이제 그 음악을 소장하던 시대죠. 그러다가 IMF 이후에 이제 소위 이제 그 음악을 소비하던 그 층들이 이제 보통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겪게 되면 뭐 여가 활동이라든지 취미 활동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거기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줄이기 시작한 게 음악 소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또 생겨난 게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초고속 인터넷망이 이제 막 많이 이제 처음으로 깔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음악을 이제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그냥 불법으로 유통되는 그런 시대가 한동안 지속됐는데 이제 2004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딱 10년 전인데 이제 SK텔레콤에서 이제 들고 나온 게 이제 멜론이에요. 네. 지금 이제 멜론이라는 플랫폼을 들고 나왔는데 그 분들이 펼쳤던 논리가 뭐냐면은 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또 그 음악을 그렇게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저가지만은 유료 시장으로 끌어들이자, 유도해내자라고 해서 초저가로 이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게 약 10년간 이제 그 권력이 돼가지고 네. 소위 이제 플랫폼 권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도.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음악은 예전에는 그 직전에는 이제 음악은 공짜야라고 했던 인식을 막 이렇게 퍼졌다가 지금은 음악은
싼 거야. 싸게 들을 수 싸게 있는. 들을 수 있어. 싸게 마음껏 들어.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힘든 거예요. 네. 이게 워낙 그러니까 저렴한 건 좋은데 지나치게 저렴한 거죠. 지금 음악 가격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싸요. 한국 음악이. 네. 이렇게 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이돌들이 해외로 나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게 뭐 그게 뭐 뭐 해외로 나가서 하는 건 참 좋은 거죠.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된 계기가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음악으로 요인이 돈을 버는 있다라는 것이 거. 아니고 일정하게 그런 쇼나 행사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갖게 됐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반을 발표를 하고 그 음반을 홍보하기 위해서 왜 공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프로모션 했잖아요. 지금은 거꾸로예요. 네. 공연이나 프로모션 하기 위해서 음반을 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네. 그 작가가 책을 내고 무슨 사인회를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네. 사인회를 하기 위해서 책을 내진 않잖아요. 네. 지금 음악 업계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완전 히 비정상이죠. 네. 지금은. 그런 대규모 공연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음악가들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면 거의 뭐 이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위 정말 1% 이내에 있는 음악인들 이외에는 뭐 특별히 음악으로 뭔가 생계를 유지한다 이건 정말 어려운 네. 일이에요. 지금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저도 그 홍대에 한번 그 홍대 가면은 락 공연하는 공연장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아는 분이 이제 기타를 치셔가지고 형 나 공연하니까 와봐. 그래서 이제 갔었어요. 꽤 홍대에서 유명한 데였어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어딘지 얘기 광고 이런 데 근데 해줘요. 갔는데 그 한 몇십 명 이렇게 와서 듣는데 들어갈 때 누구 거 들으러 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수익이 네. 배분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정하지 않고 들어가면은 그냥 그 n분의 1로 해가지고 또 하고 또 그걸 밴드니까 또 각 그 밴드 안에서도 또 분배하면 와 이건 진짜 못 먹고 산다.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연에서 진짜 말씀하신 1% 이내에 드는 사람 아니고는 이거는 생존이 불가능한 맞아요. 이 구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음원 단가가 싸서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수익 배분 구조가 더 문제인 건가요? 둘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네. 워낙 가격이 싸기 때문에요. 분배를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로 싸냐면요. 지금 이제 흔히들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이제 음악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제 거의 90%의 비율로 이제 음악을 이제 오프라인 시장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90%가 이제 온라인 음악 시장인데요. 월정액을 네, 내죠. 그렇죠. 한 달에 얼마 안 되면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 네. 가격이면 네. 음악을 대한민국의 음악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거를 그런데 네.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짜로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정도까지 지금 가 있다고. 제가 이제 계산해봤어요. 한국 음악이 도대체 얼마인가. 지금 이제 그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렇게 무제한 스트리밍의 경우 한 번 스트리밍했을 때 정산해주는 가격이 3.6원이에요. 그러니까 권리자 음악 생산자에게 정산해주는 가격이 3.6원인데 1원짜리 보신 적 있으세요 요새? 네. 이게 제일 문제는 이거죠.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가격을 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구조는.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격이 절대적으로 싸다는 거. 이거 그 어느 정도로 싸냐면은 이쑤시개 하나 정도 가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3.6원을 정산해 주는데 그 음악을 이제 제작한 제작사가 가져가는 몫이 이제 저작 인접권인데 그게 약 2.1원 정도 돼요. 그게 이제 이쑤시개 하나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저작권료가 0.6원이에요. 쌀 7톨 반 정도 되는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실현권료가 0.36원. 쌀 5톨 가격이에요. 네. 그게. 이거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그리고 다운로드 가격이 원래는 600원인데요. 600원인데 실제로 이제
유통될 때는 이제 그 굉장히 과도한 할인율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묶음. 네, 묶음 상품 맞아요. 뭐 50곡 다운로드에 뭐 무제한 스트리밍 네. 이런 경우들. 심지어는 100곡 다운로드에 무제한 스트리밍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다운로드 가격이 100원에서 한 60원대까지도 떨어져요. 평균 한 105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다운로드 가격이. 단품 다운로드 하면은 이제 600원인데 그렇게 묶음 상품으로 하면은 100원 정도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싸요, 이게. 네. 이 가격이.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유통되는 것보다도 싸요. 근데 왜 이렇게 단가를 이렇게 낮추게 됐던 계기가 뭘까요? 그러니까 사업자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합의를 보게 된 그런 회의가 있었는데 그렇게 사실은 음악가들이 한번 거기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거기 회의에 참석해 본 적도 없고 음악을 만드는 사람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음원 유통 시장이 완전히 독과점돼 있고 몇몇 독과점이죠. 사업자들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그렇습니다.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음악을 유통하는 그 플랫폼을 가진 회사가 음악을 유통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음악을 판매하면서 플랫폼이 40%의 수수료를 가져가요. 그리고 그 음악을 그 플랫폼을 소유한 유통사, 대형 유통사가 있죠. 그들이 또 그중에 권리자한테 가는 60% 중에 약 20% 정도의 수수료를 또 떼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권리자한테 돌아가는 게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선생님 책 보고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또 발견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방송 뭡니까 핸드폰 통신 3사 중에 이제 SK텔레콤이 거의 54%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SK텔레콤을 통해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은 멜론밖에는 할 수 없게끔 하면서 멜론을 완전히 그렇죠. 독점 네. 시장으로 세워냈던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그 재벌 구조가 음악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혀를 못된 것만 내두르게 배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CJ다, SK다 그러면은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방송국 하는 건 그렇다고 쳐요. 근데 방송국만이 아니라 돈 되는 건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연 기획도 다 하고 그러니까 음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독과점을 해버리고 그럼 그 계통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자기 일터를 다 잃어버리고 그냥 그 월급쟁이를 해야 그렇죠. 되는 네. 그런 상황으로 거의 재벌화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 구조적인 문제이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싸도 너무 싸긴 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참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신대철 선생님이 이제 사업을 이때까지 하신 분이 아니고 음악을 하셨던 분인데 정말 우리 사회 난다긴다 하는 뭐 멜론, 소리바다, 벅스 뭐 이제 이런 데가 지금 다 그 음원 유통 시장을 딱 몇 개가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바른음원 협동조합이 네. 어떻게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정말 이 음원 유통 시장의 민주화를 이루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그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가 참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사실은 좀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할게요. 제가 정말 이제 앞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는요. 사실은 글로벌하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한국 음악을 지금 해외 K-팝 팬들은 대부분 어디서 듣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뭐 도대체 한국 음악 어디서 파는 거야? 뭐 많이들 듣고 뭐 좋아하는데 뭐 어디가 뭐 유명 한류 스타, K-팝 스타가 뭐 어느 나라 무슨 공항에 내렸더니 뭐 난리가 났더라 뭐 이런 기사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정작 그들의 음악 어디서 사냐 이거죠. 그러면 왜 국내의 서비스 업체들은 왜 해외 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왜 제대로 안 할까? 하여튼 이게 국내 시장에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시작이 망사업자들이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 제품을 홍보하고 자기들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부가 서비스 상품으로 음악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 같이 뭐 어딘가 그 거친 그런 파도를 캐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일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한국 음악을 좋아하는 수많은
해외 팬들이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이분들에게 음악을 정당한 가격에 팔자. 그리고 꼭 아이돌 음악뿐만 아니라 아이돌 음악도 물론이겠지만은요.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했던 뭐 장르 음악이라든지 뭐 독특한 음악 세계를 또 펼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악들이 그런 분들이 전 세계 시장에 이렇게 알려질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길을 좀 트고 싶어요. 네. 네. 그게 저의 목표예요, 사실은요. 이 바른 음원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거를 그럼 시작하는 우리들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후원해 방송을 주십시오. 듣는 분들은 그럼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가입해 주시면 뭐 감사하고요. 음. 나중에 저희가 저희 플랫폼을 이제 개발 중인데요. 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론칭을 하게 되면은 많이 사용해 주시고 그러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같이 하고 계시는 음악인들은 주로 어떤 분들 함께 계신가요? 음악인들이 이제 음악인들도 많이 가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정말 놀랬던 거는 이 음원 산업의 구조를 가장 모르는 분들이 뮤지션들, 예. 사실은 음악인들이에요. 예. 정말 모르세요. 그러니까 제가 붙잡고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면은요. 그제서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그런 거였어? 반응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그런 거야? 이게 맞아? 막 예. 처음 들어봤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맞다고 이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실 이렇게 착취당하고 있었다. 그러면 좀 깜짝 놀라죠. 근데 그런 분들은 가입을 하시죠. 근데 정말 몰라요. 아니 음악을 만드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음악을 만들고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사실은 어찌 보면 그들이 갑이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왜 내가 만든 물건을 이거 좀 팔아주시오라고 맡겼던 그 회사가 왜 갑질을 하는지 나는 요즘은 다 그렇게 됐어요. 시장이 갑이에요. 요즘 만드는 사람은 의리야. 근데 저는 아까 저 밖에서도 사업가로서 신대철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해서 다 그랬는데요. 저는 사업은 성공해야 되지만 사업가로서 신대철은 실패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은 성공하고 적당한 시기에 빠져서 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게리모어가 이제 세상을 달리했잖아요. 그때 추모 공연도 하시고 그 마지막 공연인데 2010년 공연 보니까 60이 다 된 사람이 이제 비대해지긴 했지만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연주하고 노래하는 거 보면서 이 가슴이 그냥 잔잔하더라고요. 뭐 에릭 크립튼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서 대표할 수 있는 뭐 한국의 게리모어일 수도 있고 지미 페이지일 수도 있는데 그 역량을 계속 발휘하면서 그쪽으로 많은 후배들이 따라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오히려 신대철의 몫이고 운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은 하시지만 적당한 때 빨리 정말 실무적인 사람들로 넘기고 아니 반석위에 일단 올려놔야 된다니까. 그래요? 바른 음원 협동조합. 사실은 이걸 시작한 이유는 네. 제가 정말 음악을 정말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죠. 음악을 하고 싶어서 할 수 사실 있는 시작했어요. 여건이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거의 30여 년 가까이 음악을 하다 보니까요. 네. 예전에 뭐 LP 시대, CD 시대, 뭐 MP3 시대, 뭐 지금의 어떤 모바일 시대까지 다 겪어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시대 같이 이렇게 힘든 시기가 없었어요, 사실은요. IMF 시대도 지금보다 낫어요. 제가 볼 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왜 이렇게 됐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라고 저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거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도대체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막 이렇게 좀 파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결국 이제 플랫폼을 가져간 그 플랫폼 권력자들이 이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기들 편하게 마치 보면은 그 뭐라 그러죠, 물잔 속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휙 돌리면 거기서 소용돌이 막 네. 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금방 또 식잖아요.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음악 시장이라는 네. 게 그렇게 딱 설계해놨어요 지금.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넓은 호수라도 우리가 그 돌을 탁 던지면 그 파동이 일잖아요. 저쪽 그 호수 저쪽 반대편까지도 그 파동이 전달이 되는데
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찻잔 속에 가둬놓고 여기서만 너희들끼리 잘 놀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좀 이게 저는 불만이고 이거를 반드시 바꿔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후배들도 앞으로 더 음악을 할 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정말 마음껏 할 수 있게끔 그런 토대를 좀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 책에 이제 음악인들 안에서도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더 이상 없어졌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신하이의 신대철 선배님이 저렇게 나이가 드셨는데도 락을 사랑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다니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어. 이런 정신승리 가지고는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른음원 협동조합이 반드시 성공을 해서 진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놀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음악인들 지금 뭐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나가서 거기서 뭐 입상을 하거나 거기서 유명해지거나 1등을 하는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도대체 몇 다른 백만 사람 명 중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니고.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지금. 이렇게 창작의 세계가 이렇게까지 험난해도 이건 좀 너무 심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죠. 네. 예, 어쨌든 음원 시장의 민주화 그리고 뮤지션들의 자기 권리 찾기에 도전하는 바른음원 협동조합 반드시 우리 사회에 정착되고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제가 바라면서요. 세 번째 OX 퀴즈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OX 퀴즈. 신대철은 깨시민이다. 이것도 세모는 없는 건가요? 세모 없어요. 오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음악하는 신대철하고 사실 우리 가까이 있는 어떤 시민으로서의 신대철 이 갭이 그렇게 우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어쨌든 사회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서시고 얘기하는 모습들을 간간히 저희들이 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그 얘기부터 잠깐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이 얘기를 뭐 길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시민들과 소통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해철 씨가 돌아가신 직후에 이제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 표현 때문에 신해철의 사망이 뭐 문제가 있었나?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부검까지 가면서 이 사망 사건의 진실들을 파헤치기 시작한 어떤 계기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는데 생각하게 됐던 어떤 계기가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신해철 씨를 이제 마지막으로 면회를 한 게 이제 24일이에요. 네. 24일 날 밤에 이제 제가 병원에 가서 그때 이제 아산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미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진행이 된 걸 제가 확인을 했고, 이 친구가 갔구나. 지금 그냥 숨만 쉬고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로 이제 숨만 쉬고 생명 연장만 하고 있을 뿐이지 이 모든 기능이 이제 다 정지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이거 충격이죠. 굉장한 충격이었고 저한테는 이걸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거를. 왜냐면 그 전에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도 제가 몇 차례 만나고 그랬었는데 뭐 평소에 지병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무슨 큰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알아보니까 이제 금방 알게 됐어요. 이제 병원에서 사고가 있었다 이거나. 그리고 이제 그때 장애 천공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또 동의받지 않은 수술이 있었다라는 것도 그때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이건 의료 사고다라는 걸 이제 확신하게 됐고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인지하고 있다가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그 며칠 후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이제 사망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 그냥은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거를 이거는
의료 사고고 보나마나 거기서 그 병원에서 그 의사는 뭐 발뺌을 할 거고 의료 사고라는 게 항상 병원의 승리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은. 근데 이 사건만큼은 좀 다른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너무 격앙되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뭐 복수 뭐 사실은 잘 하지 않는 표현인데 예.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사실 과격한 표현을 좀 사용을 했던 거고 어쨌든 뭐 해철이는 갔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뭔가 좀 어떤 지금까지 있었던 의료 사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의료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 그게 좀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네. 신해철 씨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두 가지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는 이제 그 한 사람을 떠나보내려면 그가 왜 가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제대로 추모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 해에 뭐 4만 명이 넘는 의료사고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병원은 항상 갑이고 그리고 이 의료 사고의 책임을 입증해야 될 사람들이 의사가 아니라 환자 입장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파헤치거나 그것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 완전 승소율이 1%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뭐 소위 요즘 신해철법을 만들어서 의료 사고에 대한 피해자들의 보상들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정말 있는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민 말씀을 하셔가지고 책을 보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뻑하면은 민생이 어쩌고 저쩌고 찾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일침을 날렸더만요. 천박한 말이다 민생이라는 말은 우리 국민을 진짜 우습게 본 거다. 뭐 먹을 거나 좀 던져주면은 되는 노예처럼 생각하는 것 아니냐. 분노하는 표현을 막 하셨던데요. 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먹고 사는 경제 쪽으로만 막 사람들을 몰았을 때 당연히 그만큼 비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풍선 효과가 어디 하나가 불어나면은 나머지는 좁아지는데 그 좁아지는 영역 중에 하나가 문화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영역일 수 있는데 꽤나 민생 혹은 경제민주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책의 내용에서는 아니면 그것도 물어보니까 대답하신 거예요. 아니면 물어보니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럼 자꾸 물어봐야 되겠다. 자꾸 물어봐야 되네요. 신대철 선생님한테 사회 문제를 자꾸 물어봐서 자꾸 사회적인 발언을 아니 저는 보면서 사실 음악인 신대철은 워낙 옛날부터 흠모해 왔고 사실은 같은 시대를 제가 그런 생각을 갖는 분이 몇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광석과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다. 또 하나가 신하이 그리고 신대철과 시대를 같이 살고 있다라는 것 이게 내 축복이다. 다르잖아요. 나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가 아니라 같은 시대를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그 음악의 변화 과정과 시대의 변화 과정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시민으로서의 신대철을 엿볼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이 책을 좀 사서 봤으면 좋겠어요. 음악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한 사회를 살아가는 자연인으로서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문화나 우리 사회를 볼 것인가 또 개인의 삶을 또 성찰을 할 것인가에 있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생각할 거리를 주고 있어서 이 책이 좀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아니 신해철 씨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추모의 말들을 많이 남기는데 제가 그 중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직장인인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밤마다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너무 외롭고 무서웠을 때 나에게 격려와 응원을 해줬던 사람이었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 어떤 측면에서 내 삶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정말 큰 위안이 되고. 그러니까 광장 같은 데서도 얼마 전에 이제 광화문에서 외치다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노래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엄청난 큰 구호나 슬로건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함께 노래하고 아픔을 공감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굉장히 힘겨운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많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광화문 나가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이제 사실은 그 정도밖에 못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밖에 제가 하지 못한다는 게 좀 사실은 좀 되게 아쉬웠죠. 그러니까 더 많은 걸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뭐 가장 할 수 있는 건 뭐 그런 정도라서 사실은 좀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근데 말씀하신 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자본 신앙주의 사회다. 그래서 자본을 위한 자본 국가가 돼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시간이 우리에게 별로 없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걸 바꿔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다. 이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인터뷰가 사실은 저 음주 상태에서 그 책이 얼떨결에 나온 책이죠? 제가 사실은 그 출판사 대표한테 속아가지고 만든 얘기예요. 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이고 지금 우리 세대들은 또 우리 좀 위에 선배들은 그 어려운 시절, 그러니까 막 정말 억압받던 시절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런데도 이를 바꾸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계속 연장선상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약간 더 나이 들고 더 이제 좀 약간 한 건 뒤로 이제 물러나게 되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면은 지금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은 과연 어떤 걸 겪게 될까? 그들이 과연 교훈을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단절될 해요.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저답지 않은 생각을 하겠어요. 네. 아무튼 지금 21세기 우리 사회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뭐 올해만큼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하는 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남아있는 자들이 해야 될 몫은 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지는 때인데 뭐 그런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죽음을 이렇게 맞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신대철 씨 통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사회적 논의들이 시작되게 됐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책이 지금 나왔는데 뭐 다른 분들 하는 것처럼 팬 사인회 이런 거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제가 이제 홍보할 시간 드릴게요. 불러주시면 갑니다. 제가. 아마 정의당에서 팬 사인회 한번 하면은 아이고, 꼭 오셔서 예. 당연히 또 가죠. 네. 정의당의 팬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 바른음원 협동조합은 런칭이 언제 된다고 보면 될까요? 저희는 이제 플랫폼을 이제 개발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상반기 안에 할 이제 론칭하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요. 사실은 개발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사실은 자본에 구속되기 싫어서였거든요. 누군가 투자를 누군가 뭐 거액을 투자 받으면 뭐 사업을 그렇죠. 뭐 개발도 쉽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똑같이 다른 회사 사업자들이랑 똑같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수료율을 아주 최대한 낮추고 그만큼의 이익을 음악 관리자, 생산자에게 돌려주자라는 거였는데 만약에 누군가에게 거액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자금으로 우리가 뭔가 개발을 하고 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은 결국 투자한 사람들의 그들의 이익을 또 대변해줘야 되잖아요. 결국 악순환은 계속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러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소액 출자지만은 그 돈이 정말 쌓이고 모여서 뭐 거대한 자금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걸 개발하고 뭐 서비스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자금이 확보가 되면은 정말 그렇게 좀 민주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 플랫폼 만들고 서비스를 해보자라고 그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예, 이미 홈페이지는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한 구자에 5만 원씩 네네. 예, 뭐 10구자, 100구자 상관없이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참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하이 광팬이셨던 강팬인 박훈 선생님 뭐 마무리하면서 좀 예. 그 신대천 선생이 처음에 기타를 배울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레드 제플린의 스테이웨이 투 헤븐을 이제 연주곡으로 처음에 배웠다 그러더라고. 저는 아, 이건 나랑 급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두 개의 길이 있어. 하지만 결국 길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언제든지 있어. 이제 이런 가사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청소년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사실은 여러 개의 길을 갖고 고민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왜 공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30대까지를 입지라고 하고 네. 40대를 불혹이라고 하는데 입지라는 건 뭔가 뜻을 세운다는 거고 도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 조선시대 때는 평균 수명이 한 40세가 안 됐을 거예요. 그때도 39세까지를 도전하는 시기로 삼았는데 지금 뭐 85세 평균 수명일 때는 그럼 최소한 60대까지는 입지여야 되잖아요. 뭔가를 새롭게 생각하고 이 길을 선택했다. 길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러는 인생이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이미 10대 청소년의 불혹의 경지에 들어서는 것 같아요. 인생이 다 정해져 있어요. 뭐 학점 얼마 따고 뭐 이러면은 어느 정도 대학 가고 그러면 어느 직장 들어가고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꿈이 무슨 공무원이래요. 그게 무슨 개뿔 꿈이에요. 이런 개벽다구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건 삶의 수단일 뿐이잖아요. 네. 그래서 락이라는 것, 뭐 그게 이제 락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음악, 특히 이제 그 예술이라는 것이 현실에 그냥 순응하고 아까 뭐 뛰는 게가 행복하다 그랬는데 목에 목줄 걸고 있는 것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는 것이 뭐 힙합이든 락이든 음악의 본령이지 않을까. 펑크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사실은 댄스 음악이 유행하는 것도 왜 옛날에 폭탄주가 너무 지금 길어. 좀 길어요. 좀 아, 잘라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 길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음악을 저는 신대철 선생이 계속 했으면 좋겠다. 계속 일관되게 음원 협동조합 사업도 잘 되지만 우리에게 그런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하는 뭐 바람입니다. 네. 자, 화답해서 우리 신대철 청취자들께 마지막 한 말씀. 지금 뭐 이제 32 입지 뭐 42 불혹 말씀하셨는데 사실 안타까운 거는 30 정도 되면 뜻을 버리죠. 지금 예, 꿈이 있어도 30 정도 되면 이제 꿈을 버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고 40 정도 되면 이제 항상 흔들리죠. 그런 시대가 됐는데 원래 불혹이 그 유혹을 당하는 나이대라서 불혹이라고 하는데요. 네. 좀 우리가 좀 그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남의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실현해내고 하는 좀 그런 사회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걸 뭐 만들어내거나 바꾸거나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뭐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건데 단지 서로가 뭐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 뭐 용기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뜻이 모이지 않고 힘이 생기지 않는 건데 좀 우리 모두가 좀 그렇게 뭔가 내가 원하는 거 혹은 뭐 이렇게 뭐 이끌고 갖고 이상하네 너무 하다 보니까 꼬이네. 매력 있다. 말씀하시는데 매력 있네. 자, 이끌고 네, 아니고. 뭐 약간 네.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끝없이 한없이 날아가는 새야, 저 산을 저 강을 영원토록 외쳐 외로이 한없이 날아가는 새야, 너 새가 되어 가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재수럼 없이 편히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죽음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는 그날 이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도전하는 신대철 화이팅 하시고 신하이의 새가 되어 가리 들으면서
테라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